도덕적 해이. 사람들은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급하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한 자동차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 그렇다고 주차장까지 가서 다시 확인하기도 다소 불편한 형편이다. 물론 자동차에 남겨놓은 물건이 비싼 것이고 비싼 고급 승용차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을 경우에 제일 우려하는 것은 차를 도난당하는 피해이다. 주위에서 차량 도난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해도 주차장으로 가서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자동차가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 자동차 값 전액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얘기는 다소 달라진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믿고 그대로 놔둘 수도 있다. 보험 가입자의 부주의를 보험회사가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숨겨진 행위이다. 보험 가입자의 부주의가 숨겨지고 피해가 보상되기 때문에 차량 도난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도덕적 해이라는 현상의 하나이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 계약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는 여러 부분에서 관찰될 수 있다. 운전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운전에 대한 조심성이 약해지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나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도덕적 해이이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서만 해당되는 현상은 아니다. 혼자서 점포를 운영하기 어려운 주인이 함께 일할 종업원을 고용했다. 주인과 교대로 상점을 지켜야 한다.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주인처럼 열심히 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업원도 있을 것이다. 주인이 상점이 없으니 종업원이 일을 소홀히 해도 주인은 알 수가 없다. 종업원의 근무 태도는 보이지 않는 행위인 것이다. 만약 종업원이 일을 소홀히 해서 주인이 손해를 본다면 이 또한 도덕적 해이다.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경제학자는 에로 교수이다. 진료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보험이 없을 때보다 더 자주 병원에 가는 경향이 있다.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의료 쇼핑을 하는 감기 환자의 경우도 발생한다. 의료 비용 절감에 인센티브가 취약한 병원은 오히려 수입을 늘리기 위한 과잉 진료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간헐적으로 두통을 앓는 환자에게 두뇌 스캔 검사를 하거나 경증 관절염 환자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같이 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대하고 보험 보상이 증대하는 형태를 에로 교수는 도덕적 해이라고 불렀다. 금융부문은 감추어진 행위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사업 계획을 세운 기업은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금 융통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금 제공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다.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융통이다. 다른 하나는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방법이다. 은행은 대출한 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는 없다. 부실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은행은 대출한 돈을 제대로 회수하기 위해서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 정도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그러나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대해서 대출 받는 사람보다 정보가 부족하다. 감추어진 정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은행은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은행이 도산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수단이다. 금융산업이 정보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연유가 여기에 있다. 적절하게 운영되는 은행은 대출 희망자의 과거 신용과 대출 용도의 건전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대출을 불허한다. 은행은 대출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설치한다. 주택 융자의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한다. 담보가 충분하지 못한 사업에 대출해주는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은행은 대출자가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지 않고 계획한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제약하는 계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출 이후에도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한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출한 자금을 전액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경제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은행은 숨겨진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통하여 이익을 내고 자금의 융통은 원활하게 만든다. 그러나 경기가 불황으로 접어들면 얘기는 달라진다. 기업의 이윤과 개인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은행에 손을 벌리게 된다. 은행이 융자를 신청한 사람 가운데 누가 안전하고 누가 위험한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레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규 대출이 부실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은 종전보다 엄격한 대출 심사를 이행한다. 금융시장은 경색되고 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고전하고 역선택 문제는 심화된다. 상태가 악화되면 금융시장은 얼어붙고 경기는 공황의 나락으로 추락한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위기의 발생이다. 경제의 적신호는 저축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행의 도산을 우려하게 된다. 불안한 기존의 저축자들은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고자 한다. 어느 은행이 안전한지를 알 수 없는 일반 예금자들은 안전한 은행에 저축한 예금까지도 인출하려고 한다.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예금 인출 사태는 확산된다.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의 발단이다.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5,000개 이상의 은행 점포가 문을 닫았다.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예금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만약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의 예금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는 예금 보험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다. 그런데 문제는 감추어진 정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금 보험 제도가 내포한 부작용이다. 부실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보험이 보장해주는 상태에서는 은행의 엄격한 대출 심사가 다소 느슨해질 것이다. 특히 경영자의 연봉이 성과급의 형태라면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영층은 예금에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여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들은 확보된 자금을 높은 금리로 대출할 것이다. 이때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는 부실화될 위험이 높다. 부실 대출이 커지면 은행은 자기 자본을 잠식당하고 급기야는 파산되기도 한다. 은행이 예금 보험 제도로 믿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느라 엄격한 대출 심사를 하지 않는 결과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의 극치이다. 도덕적 해이는 거래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보다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주주와 전문 경영인, 은행과 차입자 간의 계약을 줄 수 있다. 전문 경영인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 주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주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전문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라 한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계약대로 차입금을 적절한 투자에 사용하는지를 은행이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된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거나 전문 경영인이나 차입자, 대리인의 이해를 주주나 은행, 주인의 이해와 일치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주인, 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역선택이 있다.